여러분 안녕하세요. 6장에 있는 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데이터 추론 통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를 앞부분에서 했죠.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 디스크라이브 서술하다, 뭐 이제 설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셋에 필요한 그 서술적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통계적 그 값들이 있죠. 평균, 뭐 분산, 편차, 뭐 이런 거를 그 설명하는 게 이제 기술 통계고,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추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건데요. 물론 추론 통계 안에는 그 점추정, 그래서 점추정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의 포인트를 추정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평균값을 추정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분산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 친숙하게 돼 있는 게 비율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A 후보가 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점 추정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을 추정하죠. 그래서 평균 점 추정 값은 하나의 값만을 이제 그 예측하는 건데, 신뢰 구간은 말 그대로 구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95%의 신뢰 수준에서는 뭐 하한값에서 상한값, 요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 구간을 설정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점 추정, 그 다음에 구간 추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서 좀 다루고 있는 가설 검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점 추정, 구간 추정, 그 다음에 가설 검정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통합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안 하고 우선 그 이제 통계적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서 여기서는 바로 검정, 그래 테스트라고 하죠. 검정을 이제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한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설정한 어떤 점이나 신뢰 구간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유의 확률을 이제 기본으로 그 유의 확률에 대해서 그 점 추정이나 구간 추정한 게 유의하냐 안 하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대한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에 대한 차이 분석, 그 다음 비율에 대한 차이 분석, 그 다음에 분산 분석, 그 다음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결국은 이제 그 회귀 분석 안에 상관관계 분석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평균 차이와 비율 차이, 요거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먼저 설명하고, 요거는 이따가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론이라고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체 집단, 어머니 집단이라고 하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석 대상의 전체 그 모집단이 그 너무나 방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수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표본을 뽑아요. 뭐 그 N개 표본을 뽑는데, 근데 N도 몇 개를 뽑을 거냐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그 유의 수준하고 에라 요 두 가지 가지고 또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어느 게 적당한가, 그렇죠? 그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하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조사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긴 하지만 시간과 돈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샘플을 뽑아서 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 표본을 가지고도 요 모집단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드린 겁니다.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시간과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이게 이제 그 표본 조사의 이제 장점이죠. 이제 그쪽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모수죠, 모수. 우리가 모수라는 게 이제 어미의 수인데, 그러니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 평균, 분산,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샘플을 뽑아서 그 모집단에 대한 그 특성 값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다 조사해서 하는 값이 정확한 값이지만 표본을 뽑아서 그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예측하더라도 원래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나 일반 그 사회조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정을 이제 받아들여서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추정을 했는데 그 평균 값이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하고 맞지 않겠죠? 물론 맞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의 그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신뢰 구간을 두고 모집단에 대한 모수의 값을 추정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집단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전체 유권자 수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내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면 미리 오늘 샘플을 뽑아가지고 몇 명한테 전화로 걷든지 물어서 내일 그 유권자의 투표율이나 그 지지율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해서 이제 실제 내일 보면 전체 모집단이 다 투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때문에 그 투표율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예측한 내일 선거다 그러면 오늘 예측한 그 값이 내일 실제 값이 오늘 예측한 그 구간의 값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추론 통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뽑아요. 이것보다 당연히 작은 개수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가능하면 많이 뽑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어떤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 에라에 그 만족하는 최소의 표본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만 뽑아서 평균 편차 분산 구해보고 그 다음에 점추정 값하고 신뢰 구간 값 추정을 해서 모수의 그 특성을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진 분석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이 그럴 거야 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추론 통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죠. 추론이라고 하는 게 추론하다라는 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물론 그 유권자들이 투표한 거 가지고 투표율과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전에 오늘 이렇게 몇 명한테 물어서 그 투표할 거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A, B, C.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지지율과 그다음에 투표율 이런 것들을 그 어떤 포인트 하나의 값에 대한 거를 추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간을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점 추정 방법, 신뢰 구간, 구간 추정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예측한 점 추정과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하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설 검정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전체를 다 조사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모집단에 대한 그 점추정이라든지 어떤 지지율,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이 뽑는데 그거는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 이걸 가지고 에라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이 뽑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에라가 작아지고 많이 뽑으면.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추론 통계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평균 차이라고 하는 게 두 그룹 간의 차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죠. 없다,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 이제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학과의 남성과 여성이 학점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또는 뭐 오늘 개발된 그 혈압약이 기존에 있는 혈압약보다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없다라는 가정을 설정해서 그 뽑은 통계량의 분포를 분석을 해요. 그게 유의 확률 안에 들어가 있을 보다 작으면 가설을 기각하고 그것보다 크면 가설을 채택하고 뭐 이런 방법이 가설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율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A 후보와 B 후보 사이에 그 지지율의 차이가 있을까?를 표본을 뽑아서 통계적 분석을 추론 통계를 통해서 그 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의수준과 유의확률은 약간 요 확률 하에서 내가 표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통계에서는 확률적 기반의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내일 비가 올 확률, 그쵸? 10% 20% 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추론 통계에서도 그 차이 분석이 평균 차이가 있다 없다를 확률적 기반으로 토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좀 이해를 이따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사실 그 모집단에 대한 그 분포를 알기는 쉽지가 않겠죠.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내일 투표를 할 사람의 수, 몇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게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면 그 수에 대한 분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의 종 모양 형태를 따르긴 합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평균이 얼마고 편차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본 가지고 얘의 평균과 분산, 약간 뭐 자유도 개념을 써서 좀 다르게 설명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뽑은 요 평균과 분산일 거야 라고 가정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가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알고 있는 경우 모르는 경우,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 모르는 경우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치가 서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뽑아서 평균이면 평균, 분산이면 분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 모집단의 분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얘를 뽑아서 얘의 분포는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표본. 갖다는 표본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모양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할 거라고 대답한 사람의 수를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이제 이거는 뭐 하느냐 안 하느냐 0과 1이니까 두 개가 되지만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 그게 0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종 모양을 이제 따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모집단에 대한 분포, 확률 분포는 어렵죠. 알아내기 어렵지만 얘 표본에 대한 분포는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통계적 어떤 기법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표본에 대한 분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냐 아니면 T 분포냐 F 분포냐 카이 제곱 분포냐를 표본에 대한 통계적 분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 우리가 이제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에 따라서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경우 또는 표본의 분포가 T 분포인 경우, 그다음 F 분포인 경우, 카이 제곱 분포인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검조 통계량을 써요. 그래서 R에서도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
T분포, F분포, 카이제곱 분포에 따라서 사용하는 함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T분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기분포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T분포로 가는 게 이게 student T인데, 정기분포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T분포는 정기분포보다 약간 첨도라 그러는데, 약간 이제 평균적으로 더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표본에서 뽑은 것들이 모집단에서 뽑아서 한 평균의 값들이 더 많이 정기분포보다 더 많이 평균에 몰려 있다라고 그 분석한 결과 이제 나오면 그런 경우 T분포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F분포는 보통은 그 이따가 보면 분산 분석할 때 아노바라는 그 테이블 할 때 적용되는 거고요. 카이 제곱 분포는 그 표준정기 분포를 제곱을 한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뽑은 여러분들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아마 고등학교에도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서 표본의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평균으로 여기서 구한 평균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분자로 나눠주면 그게 정확하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즉 편차가 1인 표준정기 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한 건데 평균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그놈을 제곱을 하게 되면 카이 제곱 분포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기준의 값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빼주고 편차로 나눠주어서 제곱을 하게 되면 그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카이 제곱 분포를 써서 그 모수 추정한 거에 대한 가설 검정의 타당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F분포 정도만 이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규분포는 워낙에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정규분포와 T분포는 똑같은데 T분포는 샘플이 좀 작은 경우 여기서 좀 샘플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수들을 알기가 좀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 쓰는 분포예요. 그래서 T분포를 많이 좀 씁니다. 그렇죠? 평균 차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점의 차이가 있을까? 수학 성적의 차이가 있을까? 국어 성적의 차이가 있을까? 혈압약의 효과가 있을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 만든 약이 기존의 그 뭐 타이레놀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약보다 독감약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 가설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이렇게 뭐 100명한테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우리가 평균에 대한 차이 분석 이런 경우 T 검정을 씁니다. T 분포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18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알 수가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 쇼핑액이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1월달 차이가 1월달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월달에 뭐 금액이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PSYCHD 요거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요 패키지는 라이브러리와 똑같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T테스트는 이렇게 씁니다. 일단 한번 예제를 좀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인스톨 패키지 KAGS, 그죠? 그 다음에 요거 PSYCH라는 패키지를 써야 T테스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T테스트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LIBRARY 보통 이제 패키지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PSYCH 함수를 이제 로딩을 시키는 거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지 봐요.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 data.csv라는 파일을 지난번에 예제를 들어서 이 파일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 set working directory 죠? working directory라 그래가지고 C 밑에 work 여러분들이 폴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으라 그랬죠. 이 파일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get
워킹 디렉토리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요거 여기 있는 파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C 밑에다가 하든 어디다가 설치해가지고 요 파일이 있는 위치, 요 파일이 있는 위치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데이터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배웠었던 그 read CSV 파일 읽는 방법죠.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이 data.csv죠. 그 다음에 요 처음 그 행은 속성의 값이고, 그 다음에 한글을 코딩하는 EUC KR 유니코드 방법의 코딩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요 TA라는 데이터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죠? 이런 거죠. 고객 번호별로, 성별로, 직업, 뭐 쇼핑액, 만족도. 그래서 뭐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서 이용 만족도가 다를까? 쇼핑 금액이 다를까? 그 다음에 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쇼핑액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데이터셋으로 좀 나눠서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두 가지의 데이터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데이터의 원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읽어온 데이터 중에서 서브셋죠. 서브셋을 하든 뭐 샘플로 해도 되는데, 그죠? DATA의 달러에 이게 이름이 이제 한글로 되어 있죠. 선별이라고 하는 게 한글도 되는데, 이게 좀 타이핑하는 게 약간 좀 남자인 경우죠. 데이터 성별이 남자인 경우를 데이터 1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DATA 여성인 경우죠. 여성인 경우는 DATA에서 달러 성별이 여자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여기 보면 데이터가 성별이 는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눈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성별이 이게 타이핑할 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성별이 하나 더가 들어가죠. 는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한글이라서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영어로 하는 게 좀 좋아요. 입력할 때. 이렇게 한글한테 이게 별로 이게 좀 잘 한글에 최적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헤드라 그래서 데이터 2는 여성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 사이에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디스크라이브는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 통계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 1에 대해서 평균, 분산, 편차 뭐 이런 거 속성별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t 언더바 리절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t.test 죠. 그래서 데이터 1에서의 쇼핑액과 그 다음에 DAT 달러 데이터 2의 쇼핑액 차이에 평균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t 언더바 리절트라는 걸 결과를 보면 이런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웰치라는 사람의 샘플 p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p 밸류.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설은 유의하지 않다. 평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5%보다 작으면 그걸 기각하는데 5%가 키가 크기 때문에 기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균의 쇼핑액의 차이는 없다. 유의 수준 5%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p-밸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95% 신뢰 수준. 최저값과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쇼핑액의 차이에 대해서. 이건 T분포의 통계량 값, 이거는 자유도,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p-밸류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대한 x와 y, 즉 요거를 x, 요거를 y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평균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요게 0.05보다 작으면 이걸 기각하는데 이게 크기 때문에 기각할 수가 없어요. 즉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비율 차이도 똑같습니다. 비율 차이는 PROP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PROP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쿠폰 선호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성별 남자와 여자인 경우 그 비율 차이가 있느냐, 남성과 여성의 개수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PROP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의 값에 대해서 비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쿠폰 선호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은 똑같아요. 해석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작으면 0.05보다 작으면 그 비율의 차이가 없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규모가 차이가 없다를 기각할 수 있으나 요게 그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할 수가 없어요. 즉 얘를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즉 평균의 차이가 없다. 비율의 차이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산 분석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감사합니다.